원피스의 정체는 아마도 술일 겁니다. 방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무슨 헛소리야?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의 저도 이건 별로 좋은 답이 아니라고 느꼈죠. 하지만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저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는 확신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우선 인터뷰나 작가의 말 등에 따르면 오다 선생님은 보상은 너희가 여태껏 해온 모험이다 따위의 결말을 싫어한다고 하며 원피스는 우정이나 모험 같은 무형의 것은 아니라고 공언했죠. 그러니 원피스는 물건이거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확실히 물건입니다. 심지어 어떤 술은 현실에서 보물처럼 취급받기도 하죠. 게다가 원피스가 숨겨진 역사나 병기 같은 거창한 존재라면 그걸 발견한 로저가 웃은 이유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연재 초창기부터 원피스의 정체를 정해놨다는 오다 선생님의 이야기와도 일치가 안 되죠. 하지만 조이보이와 루피의 꿈이 세계 대연회라면 거기엔 무조건 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요. 조이보이의 스케일을 생각하면 그 술통은 거인보다도 혹은 산보다도 클지 모릅니다. 루피는 술을 좋아하진 않는다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과 술잔을 나눠 왔습니다. 해적 만화에서 술이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더하여 빙크스의 술이란 노래가 마치 굉장히 중요한 노래인 듯 원피스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만일 엔딩이 세계 대연회라면 술은 진짜로 그 장면을 상징하는 물질적 형태가 됩니다. 원피스스러운 말장난 근거도 있습니다. 일본어로 원피스는 히토츠나기 노 다이히호, 번역은 하나로 있는 데비보입니다. 여기서 히토츠나기는 한 묶음이란 뜻인데 보물과 함께 사용하면 막대한이란 뜻이 되죠. 하지만 한자로 쓰인 게 아니라 히라가나로 적혀 있기에 옛날부터 이건 말장난일 거라는 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히토를 한 일자가 아닌 사람 인자로 읽으면 히토츠나기는 사람을 잇는 이란 뜻이 되고 사람을 잇는 물건은 술이니 고로 원피스는 술 아니겠냐는 거죠. 일본 쪽에서 먼저 거론되었던 가설입니다. 아직도 근거가 약하게 느껴진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시하죠. 바로 프랑스어로 원피스, 운피에스가 술통을 세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기록 속의 문헌적 용례를 보시죠. 우선 지금도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가면 와인통을 세는 단위가 PS입니다. 또한 옛 해군 법원 기록이나 해적선 납포물 경매 등에서도 이 단어가 정말 원없이 등장하죠. 원피스 작가 오다는 해적 덕후이자 자료조사를 정말 미친듯이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스가 술통을 세는 단위였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을지 모르죠. 어쩌면 원피스의 정체는 그냥 원피스라는 만화의 이름 자체에 처음부터 늘 들어있었던 게 아닐까요? 자, 이러면 그 원피스를 발견한 로저가 웃은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분명 세계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정작 로저가 그곳에 도착해보니 고작 거대한 술통이 그것도 온 세계 사람들의 대연회를 위해서 갖다 놓았는데 누가 방해해서 못했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대신 해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대 병기도 안 부수고 숨겨놓기만 했다라는 조이보이의 어린아이 같고 스케일이 미친 듯이 큰 설명을 보았다면 저라도 웃었을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어서라도요. 게다가 로저의 꿈이 조이보이와 같았다면 조이보이 난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라는 말도 충분히 설명되고 우린 너무 빨랐어 라고 한 이유 역시 이걸로 해석이 되죠. 포세이돈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 캄벨트 고속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플루톤을 쓰려고 해도 와노쿠니의 쇠국을 풀 수 없는 상태죠. 에메트나 드니샤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인 니카도 아직 없고요.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한 이유 역시 니카로 각성할 미래 세대와 그가 가져올 신시대를 위함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로저 선장의 아들을 찾아 먹일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루피가 그걸 덥석 먹어버린 겁니다. 마치 열매가 직접 선택한 것처럼요. 게다가 이 루피란 녀석 이제 보니 로저 선장과 똑같은 이야기, 즉 대연회의 꿈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아마 샹크스는 팔 하나를 루피에게 걸어봐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인과의 계약이 새겨진 그 팔을 뜯어낼 유일한 방법 자체가 악마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바다에 헌납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후일, 지금에 이르러 루피의 숲에서 속 니카의 모습을 처음 본 샹크스는 비로소 이것이 로저 선장이 기다려왔던 그 태양의 신 니카로구나 라고 홀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그리고 원피스라는 술을 따기 위해선 지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계 정부와의 대전쟁이 불가피하죠. 여기까지가 원피스의 정체와 조이보이의 꿈에 관해 제가 세운 가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그래서 과연 딜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오다 선생님이 떡밥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풀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증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이 빈 곳은 그냥 조이보이의 꿈과 원피스의 정체와 관련지어 제 직관과 상상력으로 채워보도록 하죠. D는 어쩌면 그냥 기울인 술잔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루피가 에이스 사보와 나눴던, 그리고 사나 해적단들과 나눴던 바로 그 술잔이요. 원피스는 해적 만화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야쿠자물 같은 정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원피스의 해적들은 서양식 맥주잔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일본식 술잔 사카즈키를 기울입니다. 이는 일본 문화에선 형제 혹은 친구가 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카즈키는 어원적으로 술을 뜻하는 사케라는 단어와 잔 혹은 그릇을 뜻하는 고대 일본어 츠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츠키라는 발음은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의미하는 츠키와 완전히 동음이의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모양은 모르는 사람에겐 반달 모양으로도 보일 수 있죠. 그러니 어쩌면 할리에 등장하는 반달의 사람은 D의 일족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베가펑크의 이야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베가펑크는 D가 무엇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비비와 루피 해적단이 나눈 X 표식과도 비슷하죠. 이걸 억지로 읽는다면야 X로 읽겠지만 이건 X가 아닙니다. 또한 X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뜻하지도 않죠. 이건 그저 진짜 동료들끼리만 아는 친구의 상징입니다. D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반달을 닮은 기울어진 술잔의 그림이었을 겁니다. 우정과 만남의 기약을 상징하며 나눈 친구의 증표였겠죠. 하지만 조이보이가 실패한 이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진 D의 일족들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D를 대대로 전승하려 이름의 가운데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임과 세계 정부의 박해 속에서 모두가 점점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말았겠죠.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네 이름의 그 D는 뭐야? 아무도 그 그림을 반달이나 술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의 일족들 또한 답했겠죠. 몰라.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이쯤에서 전 빙크스의 술이라는 노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 느낌에 이 노래는 원피스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노래입니다. 원피스는 술일 거라는 제 가설과 실패한 조이보이의 꿈, 그리고 흩어진 D의 스토리를 상상하며 들어보면 더욱 그렇죠. 이 노래는 언뜻 보기엔 행복한 출항과 항해의 노래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화자들은 폭풍우 앞에서 드럼을 울리며 태양을 갈망하다 결국 애타게 손을 흔들어도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죽어 백골이 됩니다. 이상하죠? 고작 술을 전하러 바다로 나갔을 뿐인데 노래 속 화자들은 애달프게 사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원피스 세계에서 이 노래를 만든 과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 정체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바로 조이보이 해적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 든 밀짚모자 해적단처럼 조이보이도 해적인 이상 그 배에 함께 탄 동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후보로는 에메트, 그리고 즈니샤나, 네펠타리 릴리 정도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빙크스가 대체 뭔지, 혹 조이보이의 배에 타고 있던 상디 같은 요리사의 이름일지 고대 왕국의 이름일진 몰라도 이들은 술, 즉 원피스를 전하러 가다가 거대한 폭풍우를 맞닥뜨렸고 가사대로 해방의 드럼을 울리며 맞섰지만 전멸하여 달밤을 맞이하고만 겁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이 이야기를 끝없이 덧없이 즐거운 이야기라고 부른 것이죠. 예, 즐거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노래는 이어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한 끝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엘바프 닥서 전체를 정리해보도록 하죠. 제 이전 모든 가설들을 참고해서요. 저는 그림 전체의 왼쪽을 제3세계, 즉 현재 루피의 이야기로 봅니다. 어쩌면 조이보이 이야기도 섞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반대쪽 그림 전체의 오른쪽은 과거, 제1세계와 제2세계로 봅니다. 가장 오른쪽부터 보자면 이 연기가 나는 아파트, 그리고 그 아래 톱니바퀴 등은 1세계 산업 문명을 뜻합니다. 그 옆엔 사람들이 생명을 대가로 꿈을 이뤄서 돌아가는 장면도 나오죠. 이는 가운데 태양의 나무 이브, 그리고 왕관을 쓴 아마도 이브를 지배하는 존재로 이어집니다. 맨 오른쪽 솟아오른 거대한 뱀은 레드라인, 혹은 그것을 융기하게 만든 1세계 지배 계급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브 아래쪽 방주 노아에는 지상생물들과 사람들이 타고 있죠. 이는 멸망하는 1세계에서의 탈출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있는 천사는 증거가 부족하니 빈칸으로 남겨두죠. 어쩌면 노아를 인도한 1세계 기술을 유지한 기술자나 비르카족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위엔 달로 도피 중인 방주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에넬의 방주 맥심의 원형일 거라고 저는 해석했었죠. 그보다 높은 하늘엔 루나리아가 살던 달과 작게나마 다른 행성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이브 위에 날개 달린 용은 이 세계 지배자였던 루나리아족
혹은 악마의 열매 그 자체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 태양을 든 악마는 일단은 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마더 플레임일지는 몰라도 손에 태양을 들고 있군요. 그리고 임과 싸우는 사람들은 거인족, 로봇, 루나리아족, 와노쿠니 사무라이, 수장족, 밍크족, 스론, 고대 거인족, 해왕류, 인어공주, 톤타타족, 알라바스타나 구사의 적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라분과 그 위에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들 등 다문화, 다종족의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하늘엔 여전히 떠있는 작은 별, 즉 소망들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 루피를 상징하는 니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니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가설을 세웠는데 아직 니카가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이죠.